매출 유형별 분계 연습하기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이 입력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요 입력시 유의사항도 제가 왜 일반 점표 입력할 때 기출문제 파트로 넘어가서 유의사항 한번 알려드린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쪽에 따로 주고 매입 쪽에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부분, 공통사항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출문제 쪽에 가서 한번 형태를 볼게요. 이 문제 형태와 동일하게 나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이동할게요, 여러분. 이동은 어디로 해주시냐면 528페이지. 그러면 교재 528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문제 3번이라고 해서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돼서 유의사항 부분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유의사항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 자, 입력식 유의사항 일반적인 조교의 입력은 무엇하지만 생략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입력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의 적요는 적요번호를 무엇하셔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도 타계정이면 반드시 이 적요에 타계정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이 적요번호 부분은 이 자리에 입력했던 품목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품목에 입력했던 부분이 우리가 전표 현황에 가시면 이 저게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타계정 대체 문제가 나왔었다면 이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서 타계정 대체를 무엇하셔라. 넣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타계정 8번이 들어오진 않겠죠. 자, 별도 요구가 없는 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해라. 자, 우리 문제 풀어봤지만 거래처 등록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면 여기 공급처에 입력하는 거래처는 벌써 내가 백데이터로 제공을 했으니 그 데이터에서 선택해서 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조 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볼 거고요. 그거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 회계 처리하실 때 계정 과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 등록해서 쓰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임의 등록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입력 화면에 이 자리를 상단부, 이 자리를 하단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는 전자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계산서를 받게 되면 우리 전자인지 종이인지 구분해서 여기 전자 여부 자리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무엇하게끔 우리 반영하게끔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채점의 기준은 일단 유형이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금액과 세액에 대한 게 잘못되면 안 되겠죠. 거래처 당연한 얘기인 거고 전자 여부 자리 그리고 하단에 분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3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들 이 얘기를 하세요. 처음 접하실 땐 그럼 일반 점표가 더 쉽겠다. 아니요. 저희 대부분 점수 채점 해보잖아요. 메인 매출 점표를 더 안 틀리세요. 왜냐면 메인 매출 점표는 연습만 숙달이 되어 있다라면 대부분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메인 매출 점표에 대한 입력의 점수가 더 좋고요. 일반 점표에 대한 점수가 더 안 좋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시냐면 우리가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하고 내용을 따져봤을 때 지금 어떤 형태가 되더라. 메인 매출 점표의 분계는 혼합으로 넣는 것만 제대로 하신다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부분이시면 우리 일반 점표는 내가 차변에 누구 넣고 대변에 누구 넣고 거래처는 어떻게 할 건지 내용들 정리를 전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의 몫이 여러분 몫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감점사항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사항은 기출 문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398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다시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유의사항은 다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매출의 유형 중에 10일 과세로 나오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런 패턴들로 나오더라고요. 라면서 패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 분계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달에 5월 달에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단에 8월을 5월로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엔터 치시고 내려옵니다. 자, 일자에 커서를 두시고 2일을 입력하고요. 유형에 커서를 둔 다음 문제에서 요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주식회사 성진의 제품을 우리 1,000만 원. 자, 여러분 성진이 거래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끔 성진의 그리고 저희 뭐 팔았다고요? 제품. 아, 그럼 품목에 제품 넣으면 되겠네? 제품을 팔았으니까 여러분 저희는 벌써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매출이구나. 그래서 제품을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에 무엇하고? 판매했으니까 매출이죠. 그러면 우린 유형에 커서 두신 상태니까 매출 쪽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10일부터 24번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부가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10일 과세이구나. 라는 거가 결론이 나죠.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현금 수취하였다. 여러분, 현금 수취했으니까 여러분,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분계도 끝났죠. 유형도 끝났죠. 금액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 팔았는지도 알죠. 거래처도 알죠. 그러면 이거 보시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죠. 순차적으로 칸에 맞춰서. 그러면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12일 과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금액까지 가셔서 공급 가액 자리에 가셔서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1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코드 자리, 공급처명 코드 자리 가셔서 성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성진 한 군밖에 없네요. 그대로 엔터. 자,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였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 선택하시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분계는 외상이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자, 현금은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금 전표 처리되고요. 품목의 제품을 넣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들어오고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우리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리고 3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형태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5월 2일 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5월 11일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 이렇게 날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5월 11일. 그럼 우리는 날짜를 보자마자 11일을 넣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커서 두시고요. 자, 계양상사 신규 등록해달라고 했고요. 자, 모니터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품 팔았구나. 자, 10대를 대당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여러분 판매자가 들어와져 있으니까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매출이구나 라는 거 벌써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보시고 결정해 주실 건 판매라는 글씨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매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실 건 증빙.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인데 우리 지금 현재 영세율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가자? 12일 과세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자, 현금으로 받고 누구는 300만 원은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래요. 나머지는 외상.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제품 팔았습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상거래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요 외상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정리예요? 외상 매출금이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실 건 돈은 현금 받았고 외상 매출금이고 그럼 우리는 외상 쓸 수 있어요? 혼합 쓸 수 있어요? 혼합 써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뭐를 쓰자? 혼합. 그럼 요 얘기가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계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실 것. 그래서 저는 일반 전표는 손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해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초창기가 아니고 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리할 것만 정리하시고 분계를 차변에 놓고 대변에 놓고 쓰는 부분이 별로 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메인 매출 전표는. 자, 유형에 갔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자, 공급 가액은 여러분, 이건 곱하기 누르지 마시고요. 수량 몇 대? 10대. 대당 얼마? 60만 원. 그러면 600에 6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 신규 등록할 것. 거래처 코드는 107번이었습니다. 지금 코드 자리에서 신규는 몇 번? 플러스 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거래처 이름은 계양상사입니다. 그럼 계양상사라고 넣어주시고요. 엔터. 그럼 여러분 107번에 계양상사 등록하겠냐고 들어오네요. 시험에서는 이 코드 꼭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요.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등록이 아니라 수정키를 눌러줍니다. 자, 수정 눌러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우리 번호 125-04-20-13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저희한테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대로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주거나 ES키를 눌러주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편하신 대로 하실 것. 자, 그리고 전자 자리에 갑니다. 그럼 전자는 여였습니다. 1번 여. 자, 분계는 뭐로 가셔야 된다고요? 혼합 3번을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 방향키로 내려와서 차변 3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뭐 받았다고요? 현금 101번. 금액 얼마? 30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 여러분, 일반 전표에서는 같은 변이었을 때 엔터 치면 복사가 됐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3번, 4번 이렇게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엔 외상 매출금 108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360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다 외상 매출금 쓰면서 금액 왜 안 썼는지 아시겠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져요. 그러니까 금액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만 정리하실 것.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5월 12일 가겠습니다. 12일 넣어주시고요. 유형 자리 커서를 멈춰 놓으시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5월 12일 날짜 정리했고요. 주식회사 지성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여러분 벌써 매출이라는 거 보여지죠? 그래서 거래처는 지성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그러면 유형은 어디에서 찾으셔라? 매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라는 글씨 보여지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뭐로 가자? 12일 과세를 선택하자. 그래서 매출에 있는 과세. 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외상이니까 분계 얘기는 끝난 거죠. 분계 유형은 외상. 자, 그런데 여긴 유의사항 이거네, 여러분. 복수거래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복수거래 F7번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 각각 품목을 입력하는 걸 꼭 해주셔야 되겠죠. 오타 내지 마실 것.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까요? 자, 유형 자리에서 10일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목 자리에서 상단에 복수거래를 클릭하시거나 F7번을 눌러주시거나 그럼 하단에 복수거래에 품목란에 커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품목 자리에서 모니터라고 넣어주시고요. 수량은 30, 단가는 12만 원. 자, 공급가액은 360에 36만 원 부가세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하드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수량은 50개. 그리고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단가는 40만 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복수거래 입력이 다 끝나면 이 또한 우리 탭키나 ES키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상단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올라오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 옆에 복수라는 보라색 글씨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품목자리엔 모니터 외라는 글씨가 들어옵니다. 자, 우린 그대로 공급처 명까지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는 지성이니까 지성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성 입력하시고 선택. 자, 그리고 전자는 1번 여입니다. 분계는 무엇으로 가시자? 2번 외상을 선택하시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2,596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제품 매출이 등장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엔터에서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3일 거 가겠습니다. 우리 일자에 13일 넣어주시고요. 유형 자리 커서 멈춰 놓으시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5월 13일은요. 제품을 우리 비사업자인 누구에게? 김민환에게 판매하고, 그럼 김민환한테 팔았으니까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김민환한테 팔았다라는 거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요 글씨 보자마자 매출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으시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 10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전자자 나와 있고요. 세금 계산서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자, 세금자 발급했으니까 매출에 있는 유형 몇 번 가시면 된다? 10일 과세라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10일 과세라고 넣으시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러면 현금 수취했으니까 우리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가자? 현금 가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거래처도 정리 끝났죠? 뭐 팔았는지도 알죠? 유형도 정리 끝났죠? 그러면 저희 그대로 들어갈게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자리 가셔서 10일 과세인 거 정리 끝났고요. 자, 품목에 가셔서 우리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가액 자리에 입력을 하시는데 얼마 넣어주신다? 1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1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김민환한테 팔았습니다. 김민환이라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져가는 사람이었네요. 자,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였습니다. 그럼 1번 여입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금전표 처리돼서 차변에 현금 11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각각 형성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거래는 5월 14일입니다. 자, 14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커서 두시고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4일.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반석상사에 매각하고, 자,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무엇하였다?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유형자산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요 매각한 것도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다? 요 부분도 매출처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고요. 대금 2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자, 자기합수표인데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우리 무슨 처리해야 되죠? 계정 과목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자, 현금. 자,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하고, 그럼 잔액은 2달 후에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2달 후에 받는 이 잔액은 상거래가 아니죠. 자, 분명히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은 무슨 자산이다? 유형자산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유형자산을 무엇했다? 매각했어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상거래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니까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가셔야 돼요? 아직 못 받은 돈. 상거래가 아니면 외상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을 일단 써놓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기재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자,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 우리는 10일 무엇으로 간다? 과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자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5월 14일에 처분했어요, 여러분.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각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당기에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거대로 정리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누구를 정리해 주셔라? 취득원가 없애 주셔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장부에서 무엇 하신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비품의 취득원가는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가야 제거가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가야 우리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분계 유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분계 유형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 유형은 무조건 뭐라고 쓴다? 우리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문제의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합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혼합. 됐을까요? 그러면 정리가 됐으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은 11과세인 거 정리했으니까 11과세. 품목은 우리 누구 팔았죠, 여러분? 비품. 그러면 비품이라고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공급가액에 가셔서 입력하실 땐 얼마에 팔았느냐? 우리 반석상사에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엔 500만 원, 부가가치세는 50, 거래처는 반석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석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입니다. 여 선택합니다. 붕괴는 뭐로 가라고요? 무조건 혼합. 혼합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럼 대변에 상단에 있었던 5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우린 제품 판 게 아니라 비품을 매각했습니다. 그럼 제품의 계정 과목을 누구로 바꿔준다? 비품 212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 공급가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바꿔줍니다. 그럼 취득원가는 얼마이다? 5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 취득원가 500만 원 맞네요. 500만 원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와서 우리 3번 차번 그리고 누구 넣어주시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이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 그러면 플러스 1 그래서 213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금액은 1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같은 변 차변에 뭐 넣으시라고요? 돈 받는 조건. 그럼 여러분 우린 돈은 얼마 받죠? 돈은 이 자리에 있는 500만 원과 50만 원을 합쳐서 우린 얼마를 받는 것이다? 5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5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이 550만 원 중에요. 우리 200만 원은 자기압수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미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변, 차변 3번 선택하시고요. 우리 현금부터 넣겠습니다. 우리 101번 현금. 자, 금액은 얼마로 넣어주시면 되신다? 2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550에서 200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이죠? 350입니다. 근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같은 변, 차변에 뭐라고 넣어주시자? 미수금 120번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350이에요, 여러분. 350으로 금액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과 350 더해서 55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보시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상단에 대차차액란을 보셔라. 자, 그래서 상단에 대차차액란에 난을 보시고 무엇 해주셔라. 이 자리가 음수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자리가 양수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러분? 대변의 1번은 누구이다? 우리 처분한 자산. 그러니까 여기 비품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분자산을 무엇하시고 처분자산을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대변에 이 자리에 입력하는 부분. 자, 우리 금액 바꿔야 되죠? 그러면 처분자산 입력하시고 금액은 취득 원가로 넣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 원가로 입력을 하셔라. 결론적으로 수정하시란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게 몇 번이 된다?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취득 원가 입력.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입력하는 게 3번. 그리고 우리 돈 받은 거 정리하는 거가 4번. 그쵸? 그래서 우리 4번은 돈 받은 거, 돈에 대한 얘기. 그러면 대금, 수령 얘기를 넣으라는 거죠. 다 못 받았어요. 그럼 미수금, 받았어요. 그럼 받은 조건 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째 부분이 뭐다? 대착차액란을 봐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대착차액란에 가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등장하면 양수로 등장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무슨 자산을 팔았다? 유형자산을 팔았죠,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느 변에 쓴다?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단에 보면 차변의 금액은 650. 근데 대변의 금액은 얼마? 550. 그럼 이쪽에 금액을 100만 원을 더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이 수익이 발생이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인 거네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우린 뭐라고 본다?
유형 자산을 무엇했는데? 처분했는데 나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겠죠.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의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실 것. 시험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업무도 똑같아요. 다만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취득원가가 얼마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와야 되는 것뿐인 거예요. 시험은 그걸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다른 거지 이 분기하는 이 업무적인 패턴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아, 이익이구나. 그러면 이익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의 발생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변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정과목 코드 자리에서 유형자만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정과목 선택할 수 있게끔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이익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금액 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차변의 합계 650, 대변의 합계 650, 그리고 대차채액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춰지면 끝난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과 관련된 매각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매각도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만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없다. 걔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상각 누계액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의 행위는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 좀 깨끗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5월 며칠 것까지 정리가 됐어요? 14일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15일 입력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자난에 가셔서 15일 넣어주시고 유형에 커서를 놓으시고 우리 유형 연습을 하셔라. 자, 그러면 5월 15일 내용을 볼게요. 5월 15일. 자, 계양상사에 판매한 모니터 중에 우리 한 대가 무엇이다? 불량이다. 그럼 불량이라는 얘기는 우리 실질적으로 제품이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불량으로 무엇을 받고? 반품을 받고. 자, 여러분 이 반품 받은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회계랑 세법은 동일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량 때문에 반품 받은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매출했던 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환입이죠. 상대편 계양상사는 매입, 환출시켰다고 하겠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품된 재화에 대해서 우리 무슨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근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사실 수정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대금은요. 전액 외상매출금과 무엇하겠다? 상계하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나갔던 물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출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에 해당되는 매출 환입이 일어나면 매출처럼 취급을 하지만 매출을 줄여주는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쪽에서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우린 뭐로 가자? 10일 과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과세. 여러분 반품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세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저희가 받을 게 있었는데 외상매출금은 그냥 상계하고 끝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분계도 뭐로 가시면 된다? 외상으로 하셔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땐 대변에 있었던 제품 매출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무엇 하시면 된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합니다 라고 하면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그럼 제가 말한 자기 자리는 차변이 자기 자리고 대변이 자기 자리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무슨 처리하고 끝낸다? 음수 처리하고 끝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음수 처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는 분계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상계라고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10일 과세, 그리고 품목엔 여러분 제품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반품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환입이라고 넣어도 됩니다. 자, 수량은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
우리 단가는 60만 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0만 원에 마이너스 6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우리 공급처에는 계양상사를 넣어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계양이라고 넣어주십시오. 계양 넣어주시면 검색이 되겠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입니다. 1번 이어 선택하시고요. 분계 뭐로 가시라고요? 2번 외상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변의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66만 원. 자, 같은 변의 대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마이너스 6만 원, 제품 매출 60만 원 감소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6일 가겠습니다. 자, 5월 16일. 자, 주식회사 지성의 제품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고, 자,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판매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 누가 봐도 매출입니다. 아, 매출. 그럼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 그러면 우리는 12일 과세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매출지구 유형 선택 끝났고 거래처는 지성입니다. 금액도 정리됐고요. 자, 대금은 전에 무엇으로 받았다? 대한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심할 게 이거 여러분, 카드가 나오면 앞에 세금 계산서를 버리시더라고요. 자,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신용카드 영수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랑 세금 계산서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유형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우선이고요. 그럼 여기 신용카드는 뭔가요? 결제받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카드로 우리 돈 받는다고 문제 돼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수수료 문제만 좀 걸리는 거지 돈을 받는 수단으로 카드 받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을 카드로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분계 유형은 뭐로 갈 거냐? 일단 여러분 저는 지성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대한카드사한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여러분 분계를 무엇으로 간다? 분계를 카드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7번 문제가 아주 재밌었던 게 이거입니다. 회계에서는 분계 유형은 채점 기준을 안 넣었어요. 자, 회계에서는 채점 기준 안 넣었다는 건 분계 유형을 아예 외상을 쓰시든 혼합을 쓰시든 카드를 쓰시든 어떤 거로 하든 분계만 맞으면 다 맞았으면 할게요. 거래처가 대한카드다에서 돈 받겠다고만 되어 있으면 아예 전 다 인정할게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세무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세무에서는 카드로 입력 안 한 걸 못하겠다, 감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계도 세무처럼 입력하는 게 맞아요. 이게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할 때 되게 중요한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 때 가면 이 수업을 또 부가적으로 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무 때 가면 실기 쪽에서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재무회계를 다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가적으로 한 3강좌 정도도 진행은 하겠지만 그거 빼고는 앞에서 진행했던 수업들 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기 입력은 할 거예요. 패턴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근데 그때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회계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아예 카드로 유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지저분해서 저는 전부 다 지울게요. 지우고 입력을 가볼게요. 자, 그럼 저희 입력하시는 건 날짜 며칠로 바꿔주시고요. 16일로 변경합니다. 자, 유형은 뭐로 가자고요? 10일 과세로 갑니다. 자, 품목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신다고요? 제품 팔았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 얼마이다? 500만 원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5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는 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다? 지성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럼 지성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1번입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라고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일단 외상으로 넣는 거, 혼합으로 넣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랑 똑같이 갈게요. 외상 눌러주세요, 여러분. 2번 외상 눌러줍니다. 자, 2번 외상 눌러주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상 매출금은 지성한테는 돈을 받았고 저는 누구한테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대한카드한테 돈을 못 받았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지성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대한카드. 그럼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F2번 눌러도 되고 대한자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자 들어간 거래처가 검색되죠? 우린 대한카드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자, 이것도 회계 1급에서 맞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저희는 다시 분계 자리 가셔서 여러분 외상이 아닌 거로 갈 거라서요. 분계 없으면 0번을 일단 바꿔놓을게요. 0번을 일단 바꿔주십시오.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분계 자리 마우스 클릭합니다. 이번엔 혼합이란 걸 한번 넣어볼게요. 3번 혼합. 자, 3번 혼합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물건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럼 대변은 올바르게 들어왔네요. 그럼 여러분 차분만 넣으시면 되죠. 그럼 구분란에서 방향키로 내려오시고 3번, 4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넣으시면 될까요? 외상매출금. 자, 108번 외상매출금 넣어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지성이 아니라 누구로 넣어주셔야 돼요? 대한카드사. 그럼 카까지 이번엔 넣어볼게요. 그럼 대한카드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겠죠. 자, 대한카드사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자리에서 외상을 입력해서 카드사를 입력한 거랑 혼합을 입력해서 카드사와 외상 매출금을 넣은 거랑 다르지 않죠? 같아요, 여러분. 분계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분계는 맞았으니까 맞았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엔 카드를 결제받았다. 근데 나는 뭐로 물건 팔았다? 물건을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팔았어요. 근데 지성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드 받았어요. 이 얘기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분계는 저는 카드를 권장한다고 했어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뭔지를 잠깐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분계 그대로 두시고요. 하단에 한 건을 더 넣어서 두 건에 요 자리에 바뀌는 걸 좀 볼게요. 그러면 16일 다시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과세 엔터. 자, 품목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50만 원 따라오겠죠? 우리 거래처 지성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엔터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맞기 때문에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자, 분계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어떤 유형을 선택할 건지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카드 권장했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사 입력하라고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사 입력하는 부분에 가셔서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에 입력했던 거래처가 검색이 됩니다. 당연히 매출로 입력한 거면 들어오겠죠. 그럼 대한카드사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에 제품 매출 500만 원은 우리 기존의 전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환경 설정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우리 외상 매출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미수금이면 우리 계정 과목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한카드사 자동으로 들어왔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아까 외상 입력했을 때 그리고 혼합 입력했을 땐 여기 거래처를 넣거나 또는 계정 과목도 추가했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점을 보실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동일한 점표를 넣었었잖아요. 그럼 위에 점표 볼게요. 자, 위에 점표 보실 때 우리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누구이죠? 대한카드사. 근데 여러분 이 대한카드사 앞에 이 자리에 들어온 정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자리에 정보. 아무것도 기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분계 자리에 카드를 넣은 부분은 대한카드사 앞에 카자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배웠을 때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 이 자리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순수하게 신용카드로만 물건 팔았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회사는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이 카드로 물건을 팔면 단말기를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를 긁을 때마다 그 긁은 게 카드사에 모여 있다가 3개월치 자료가 국세청에 미리 제가 신고하기 전에 미리 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한테 신고한 금액은 이 자리에 금액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조금 전에 여기 500만 원에 6번만 있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를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고 제 거 보세요. 그럼 제가 세금계산서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자, 이 자리에만 금액이 있다라고 저는 신고할 거예요. 한 건이라면. 이 자리만 신고를 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신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국세청에는 벌써 여기 3번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금액. 왜냐면 저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았는데 카드 결제를 받은 거지 카드 매출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카드 매출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카드 매출이 아니라 카드 결제예요, 그냥. 나 결제 수단이었어. 이렇게 제가 표현해드렸지. 카드로 물건 팔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물건은 뭐로 팔았다? 세금 계산서로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고했다는 거죠. 근데 국세청에는 제가 카드 단말기 긁으면 저희 회사에 단말기를 갖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550을 긁었겠죠. 그럼 그게 국세청에 벌써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카드사가 자료를 다 전송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상하다 생각하죠. 아니 얘네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팔았다고 500에 50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국세청에는 신용카드로도 550짜리가 있어. 그래서 550만 원짜리가 있어. 그거 왜 안 들어왔지?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무슨 부분? 너네 신고 자료 누락된 거 있더라. 카드 매출 누락됐어. 그럼 저희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예. 그거는요.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파는데 카드 결제가 된 거예요. 라는 부분. 자, 그거를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동 반영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자리를 카드로 입력해서 아까 팝업창에 띄운 부분에 카드사를 입력하고요. 이 자리에 카자가 들어와야만 자동 반영이 되시고 서식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거라는 거죠. 회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이 시험범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계는 여기를 어떤 분계 유형을 넣든 다 맞았으면 한 거예요. 누가 맞으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대한카드사,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제품 매출이 있으면 다 맞았으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혼합으로 넣든 외상으로 넣든 카드로 넣든 다 맞았다. 근데 세무 2급부터는 부속서류 작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카드로 넣은 것만 정답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회계도 뭐로 정답 공지하는 게 맞다. 카드를 쓰게끔 정답 공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저는 혼합이나 외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답안에 혼합도 맞고 외상도 맞고 카드도 맞아요. 그래도 저는 카드로 입력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가셔야 업무하실 때 여러분이 편해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손으로 집계를 해서 국세청에 따로 신고 보고를 하거나 또는 소명 자료가 오면 소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일거리를 본인들 스스로가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실 때도 이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좀 보셔야 해요. 그래서 세무 때 이 부분의 내용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서식까지 전부 다 봐볼게요. 네, 서식까지 전부 다 봐서요. 반영하는 부분까지. 회계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 유형은 뭐로 가자? 카드로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카드자가 붙는 형태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저희 위에 입력했었던 우리 한 건 더 있었죠, 여러분? 요거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삭제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입력한 거 그대로 두시고 위쪽에 입력한 거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7번째 나온 건 회계에서는 감점사항은 현재까지 없었다. 세무는 감점한 적이 있었다. 올바른 처리는 분계를 뭐로 가는 게 올바르다? 카드로 가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다. 업무는 카드를 쓰는 걸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매출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우리는 지금 매출과 관련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쪽에 이제 10일 과세까지 모두 다 끝났고,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엔 앞에서 배웠던 유형 중에 새로운 건 7번 문제였어요. 카드 결제를 받았을 때 우리 분계 유형은 뭐로 가는 게 더 최적화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계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카드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을 채점하지 않으면 혼합을 쓰든 외상을 쓰든 카드를 쓰든 그건 감점이 없다. 그런데 지금 7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분계가 카드로 쓰는 게 더 최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신고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영세 유형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영세. 여러분 12영세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자, 우리가 영세율과 관련된 거래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쪽이라는 부분이 등장이 되면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 거래입니까? 아니면 국외 거래입니까? 라는 걸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이다. 그러면 사업자 둘 다 국내에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반드시 누굴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겠다? 발급해야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누가 들어온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국외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국내에 있지만 내 거래처,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국외에 있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내 거래처라고 하는 이 바이어가 해외에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외 세금 계산서를 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한다, 안 한다?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수출한 거구나 라고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라는 부분.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건 과세가 아니라 영세일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니까 영세라는 유형을 쓴다. 이 구분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 두 가지만 출제하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카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카영이나 현영도요. 실제 어떤 부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고객들이 대부분 소비자인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 관련된 또는 면세점 이런 쪽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세와 수출 구분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12영세에 해당되는 매출 유형을 들여다볼게요. 그럼 이 매출 유형의 12영세는 무조건 여러분 기억해달라고 제가 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슨 부분? 내국 신용장 거래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내국 신용장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등장할 수 있다? 구매 확인서라는 것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럼 그 내국 신용장이다 라는 얘기가 등장이 되시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국내에서 발생된 신용장이란 표현 때문에 우리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로컬LC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LC 그러면 아 내국 신용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시험에 항상 동반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딱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용 볼게요. 자, 5월 17일입니다. 해외 수출 대행업체인 우리 마도 주식회사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200개, 개당 얼마 5만 원에 납품을 하고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럼 누가 봐도 제품을 납품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무엇으로 발급했다? 영세율로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 읽자마자 매출의 12영세구나 라는 얘기가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대금 중 절반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여러분 타인이 발행한 우리 동사는 거래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럼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현금을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근데 우리 뭐 팔았다고요? 제품 팔았어요. 제품은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럼 외상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부는 외상 매출금, 일부는 현금이에요. 그러면 우린 분계는 뭐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분계는 혼합을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계는 3번 혼합을 선택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력하실 수 있죠? 네, 입력하러 들어가 볼게요. 5월 17일이니까 일자는 17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매출이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12영세라고 넣습니다. 자, 무엇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몇 개를 팔았냐면 200개, 그리고 하나당 5만 원입니다. 시험지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수량과 단가를 입력해버리세요. 그럼 금액이 나와요. 그럼 1,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영예세율이니까 부가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코드란에 가셔서 마도라고 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셔서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입니다. 그러면 여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구분 선택 꼭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고 하는 3번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신다고요? 혼합 3번입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에 발생했고요. 자, 방향키로 내려오시고 3번 차변, 그리고 현금 101번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반이니까 1000만 원의 절반은 얼마이죠?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같은 변 차변 3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 108번은 입력하시고 우리 같은 변 차변에 5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 그 다음 5월 18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 18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에 커서 놓고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 내용 들어가서 봤더니 수출업자인 누구에게 계양상사에 자, 근데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따라 우리는 3만 불, US 달러 3만 불 기준 환율은 1,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3만 불 곱하기 1,000원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우린 3만 불에 곱하기 암산도 가능하지 않으시나요? 자, 1,000원 해주시면 우린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 3천만 원인가요? 네, 3천만 원. 아, 그러면 우리 공급가액 또는 과세 표준은 얼마이다? 3천만 원이다. 라는 게 결정이 끝난 거겠죠? 여러분,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문제를 자꾸 원화의 금액으로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다 원화만 있는 줄 아세요? 이 거래도 여러분 국내 거래이지만 수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납품을 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거래도 있고요. 외화 거래도 있어요. 또는 원화와 외화를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화, 외화, 어떤 거든 다 가능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엔 3만 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준 환율 연계해줬습니다. 그럼 3만 불 곱하기 1,000원. 네, 제품을 납품하고 여러분 제품을 납품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이 맞겠죠. 그래서 매출이고요.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영세율입니다. 그럼 유형은 뭐로 가시자? 12영세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12영세 마무리 끝났네요, 여러분. 그리고 대금은 무엇으로 받았다?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제품을 매출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럼 상거래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 글을 읽자마자 받으러 회계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차변은 받으러음, 대변은 제품 매출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 유형은 뭐로 가야 돼요? 우리 분계도 항상 하셔야 되잖아요. 자,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간다? 이 또한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혼합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12영세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자, 우리 금액은 미리 계산해놨습니다. 3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공급처명 코드란에 가셔서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거래처 누구였죠? 계양생사입니다. 그럼 계양 입력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자, 019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는 무엇으로 가자? 혼합 3번입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3천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차변 3번 선택하시고 우리 받을 어음 110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자 치시면 되시고요. 어떤 거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형태는 이런 형태로 12영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근데 매출인지 매입인지 꼭 확인하셔라. 왜냐하면 12영세라는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땐 공급자가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10일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매입에도 뭐가 있다? 영세가 있어요. 쌍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만 쓰는 번호가 아니죠. 항상 세금 계산서는 2장이에요. 그러면 매출은 공급자의 입장,
매입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3번 면세로 가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 내용을 좀 지우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13 면세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되는 용어가 뭘까요? 계산서라는 용어. 그래서 우리 지문에 계산서자가 들어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날짜를 5월 19일을 입력하고 시작해 볼게요. 19일 넣어주시고 유형의 커서를 멈춰 놓은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파라 상사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 솔루션 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을 무엇하고? 판매하고. 자,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판매하시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계산서를 발급하면 우리 몇 번을 쓰자? 13 면세라는 걸 사용하자. 그리고 전자입니다.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 그럼 여러분 현금 받았다 정리 끝났고요. 나머지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그럼 보통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과 보통예금을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분계의 유형은 누구를 쓸 수밖에 없다.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은 혼합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분계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의 계산서니까 13 면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입력한 게 있어서 여러분 잠깐 바꿨어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키를 하나 잘못 건드려서 위로 잠깐 올라간 게 있어서 다시 수정 좀 했습니다. 네, 19일 날 13 면세 넣어주시고요. 우리 뭐 팔았다고요? 상품입니다. 상품. 자, 상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에다? 50만 원입니다. 자, 공급처 명에 가셔서 거래처 누구 넣어주셔라? 다파라 상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였습니다. 분기는 뭐로 가시면 되시고요. 3번 혼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이 문제가 나오면 너무 많이 틀려요. 자, 분명히 여러분 우리 품목 자리에 제가 제품은 제품, 상품은 상품, 시험은 계속 이렇게 맞춰가시라겠어요? 그러면 품목 자리에 내가 상품을 넣었다라고 하면 우리 반드시 회계 처리하실 때 하단에 상품 매출이다,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어야 해요. 그래서 상품을 품목에 넣었을 땐 우리 이 매출 계정 과목은 상품이어야 하고 제품을 넣었을 땐 제품 매출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 자리 가셔서 상품으로 바꿔줍니다. 401번 넣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상품 두 자를 넣어서 선택해도 됩니다. 상품 매출은 401번에 있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엔터. 자, 차변은 3번입니다. 그럼 4변 3번 넣어주시고요. 우리 현금 101번 넣어주시고 현금 얼마 받았다? 20만 원 받았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변 차변 3번. 나머지는 보통예금 입금. 그럼 보통예금은 103번이죠, 여러분. 이번 문제는 은행 이름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는 상단에 공급처에 입력했던 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통예금으로 돈 받으면 여기 은행 바꿔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지문엔 어떤 은행인지 얘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저희는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이어서 여러분 일자는 20일 넣고 유형에 커서 멈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20일 제품을 누구에게? 개인 김민환에게 우리 무엇하였다? 소매로 판매하고요. 대금 44만 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공급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4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판매를 했고 대금은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증빙을 발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린 개인 김민환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판매했으니까 누가 봐도 매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빙이라는 게 있다, 없다? 증빙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증빙 없이도 우린 물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우리한테는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4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그러면 공급 대가라는 얘기구나. 그럼 공급 대가로 팔았다는 얘기는 과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 그러면 매출이라는 부분에 내려와서 우리 유형 몇 번을 쓰자. 무증빙이지만 우리 무슨 부분? 과세거래이면 건별을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전산세무, 전산회계라는 시험도 유형을 안 냈던 걸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면세로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무조건 14번이 아니에요. 면세였을 땐 뭐로 가야 돼요? 20번 명건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얘는 과세예요, 여러분. 부가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증빙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고 유형은 몇 번을 쓰자? 14번 건별을 쓰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돈은 뭐로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어요, 여러분. 현금이니까 분계는 그대로 뭐라고 쓰시면 돼요? 현금 쓰시면 되겠죠. 차변에 현금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수익을 발생시키시고 부가세에 우리 갚아야 되는 거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14번 건별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에는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여러분 14번 건별 우리 카과 현과 다 뭐로 넣으시라고요? 공급 대가로 입력하시라고요. 자, 부가세 포함금액 공급 대가 44만 원 입력하시면 나누기 1.1이 돼서 공급가액은 40만 원, 부가세는 4만 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냐면 김민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검색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건별이기 때문에 전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 자리는 내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발급했느냐라는 것만 선택합니다. 자, 분계 자리에 가셔서 우리 뭐를 쓰시자고요?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현금을 씁니다. 그럼 입금 전표 처리가 돼서 차변엔 현금이라고 해서 44만 원이 증가되고요. 대변엔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정리.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1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21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에 커서 놓으시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에 소재한 제임스라는 회사, 제임스 CO Ltd의 제품을 무엇하였다? 직수출하였다. 여러분 제품을 직수출했대요. 자, 그러면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매출이구나. 그런데 국내 거래가 아니라 직수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외로 물건을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유형은 뭐로 가자? 수출로 가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16을 안 썼어요, 여러분. 16 수출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선적일은요, 5월 21일이고요.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15원이다. 그러니까 1,015원이래요. 그리고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제품을 수출했어요? 그럼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러면 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무엇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구나 라는 게 결론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외상 매출금 처리할 거니까 요거 그대로 분계 유형도 결정이 끝나죠. 그래서 분계 유형은 외상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공급가액은 원화로 입력한다, 외화로 입력한다? 원화로 입력한다. 그러면 8,000달러 곱하기 1,015원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계산기 누르셔서 우리는 8,000불 곱하기 1,015원 해주시면 얼마이다? 우리 금액은 812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812만 원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저는 어느 쪽에 이 자리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곱해서 나온 금액은 812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가액도 정리가 끝났고요. 유형도 정리 끝났고요. 분계도 정리가 끝났네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입력하러 가자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리에서 16 수출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품목에는 뭘 팔았죠, 여러분? 제품을 직접 수출했습니다. 제품. 자, 공급가액은 미리 계산했습니다. 8,000불 곱하기 1,115원. 그래서 8,110, 죄송해요, 여러분. 812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제임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우리 기존에 등록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셔서 영문이 나오면 전부 다 타이핑 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영키만 바꿔주세요. 키보드에서 한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눌러주시고 J자,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돼요. J자 하나 치시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J자 들어간 검색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이름에 J가 붙은 아니면 대표자 이름에 J가 붙은 다 검색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제임스 CO LTD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핑 전부 다 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영세일 구분 가셔야 되죠. 직수출입니다. 그러면 F2번 눌러주시고요. 직접 수출 몇 번을 선택하자? 1번을 선택하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2번 문제는 뭐가 없어요. 수출신고 번호가 없죠. 그럼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분계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뭘 사용하자? 2번 외상을 사용하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81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812만 원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22일입니다. 날짜 22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유형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 보겠습니다. 자, 유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개인 소비자 김민환에게 제품 330만 원,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이들은 공급 대가의 금액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공급 대가 330만 원에 무엇하고요?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무슨 카드? 대한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했어요. 자, 지금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인 거죠. 그럼 매출이고, 그리고 지문에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쪽에 가셔서 우린 누구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카자가 들어간 거. 여기 카드라는 용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 자,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입니다. 그럼 유형은 끝났네요. 우리 뭐로 쓴다? 아, 17 카드 과세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부가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품을 팔 수도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그러면 카드 면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분계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여러분 이 글씨가 없어도 뭐로 가는 게 맞다? 외상매출금이 맞아요. 왜냐면 난 뭘 팔았다?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상거래이다. 다만 이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누구이다? 카드사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분계 유형 뭐 쓰면 될까요? 자, 분계 유형은 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들어가 볼게요. 유형 자리에 몇 번 넣어주시고 17 카드 과세. 우리 뭐 팔았죠, 여러분? 제품을 김민환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에 입력할 땐 공급 대가로 입력합니다. 공급 대가 얼마? 330만 원 입력하면 300에 30만 원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코드 자리에 가셔서 우리 공급자는 김민환입니다. 그래서 공급처명은 김민환 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대양카드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유형은 4번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누가 들어와 있죠? 대양카드사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엔 우리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도 마무리된 거죠. 네, 그 다음 22 현과와 관련된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날짜는 23일입니다. 자, 현과 부분 볼게요. 자, 비사업자인 김민환에게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 누가 봐도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입니다. 그리고 대금 33만 원. 여러분 이번엔 공급 대가라고 아예 표현 줬죠? 그럼 공급 대가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과세이다, 면세이다, 영세이다? 과세인 거예요, 여러분. 아, 과세. 그럼 여러분 이제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이겠죠. 그러면 매출 쪽에 가셔서 유형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세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은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뭘 교부했다?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대요.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으니까 현자 붙은 거 찾아야죠. 그러면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인지 우린 벌써 과세라는 거 결론 내놨죠? 그러니까 몇 번 쓰셔야 돼요? 아, 22번 현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 현과라고 하는 유형을 매출 쪽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금액 입력할 땐 공급 대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22,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선택하시고요.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33만 원 입력하시면 30만 원에 3만 원 구분으로 기재될 거고요. 자, 거래처는 김민환 씨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에 가셔서는 현금으로 받고 자,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 교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김민환 씨한테 33만 원에 팔고요.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계가 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엔 분계 유형 뭐로 가야 된다? 혼합이에요. 근데 대부분 앞에 이 유형을 현가를 넣으면 이 자리도 무조건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린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통장에서 이체해주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현금 취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현관락에서 분계 유형이 무조건 현금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분계 유형이 현금이었던 거예요. 1번 현금 선택하시면 입금 전표 처리가 되면서 우리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유형별 분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네, 비슷비슷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교재는 404페이지 가시면 결과 확인하기라는 게 있어서요. 결과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404페이지 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져 있으시냐면 이제 요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부분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 뭐 이런 게 있어서요. 메인 매출장 또는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 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왜 안 가냐면 지금 입력했던 게 세금 계산서에 가는 것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도 가고 영세율하고 관련된 서류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는 전체 메뉴를 눌렀을 때는 보여지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모두 다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유형별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부가 있어요. 그게 메인 매출장이에요. 근데 이 메인 매출장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작성해서 세금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듈에는 없고요. 우리 회계관리라는 부분에 장부관리 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조회 문제 냈을 때 우리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회 문제를 냈을 때 어떤 때 많이 쓰시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여러분 이 유형별 조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 유형별 조회 문제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는 게 제일 최적화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신고라는 부분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었을 때는요, 뭘 많이 했었냐면, 이 메인 매출장하고 부가세 신고세 집계된 내용들랑 맞는지 맞추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유형별로 집계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장부관리라는 쪽에 가시면 누가 있다? 메인 매출장이 있습니다.
그럼 메인 매출장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입력한 건 여러분 5월 달에 전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과세 기간은 법인이고요. 주식회사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간다. 그럼 1월부터 3월, 그 다음은 4월부터 6월, 그 다음은 7월부터 9월, 그 다음은 10월부터 12월.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 메인 매출장은 몇 월을 조회하시면 될까요? 우리는 4월부터 6월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여기 조회 기간에 4를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엔터 치시면 1일은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6을 입력하시고 엔터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회 구분에 가시면 전체로 볼 건지, 이 전체라는 건 유형 구분 없이요. 나는 메인 매출 다 볼 거야. 라는 게 전체입니다. 아, 나는 매출만 보고 싶어. 그럼 여기 매출을 선택하면 9분의 2가 되고요. 여기 유형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볼 때는 유형창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를 매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전체 부분에 갔더니 11 과세, 12 영세, 13 면세, 14 건별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저는 11 과세만 보고 싶어요. 그럼 11 과세 선택하시면 과세로 입력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뭐를 썼는지, 전자인지 아닌지, 거래처는 누구였는지 이런 내용도 조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재 메인 매출장은 여기 유형 선택을 과세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전체로 놓고 매출의 전체 유형을 전부 다 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별로 내용을 보는 문제가 출제됐다. 나는 유형별로 뭔가를 검색해보고 싶다. 매출이든 매입이든 그럼 어디에 들어오자? 메인 매출장에 들어와서 유형별 조회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많이들 사용들을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냐고 묻는다라면 출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시험 문제 풀 때 장부 조회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회계 1급까지는 그 부분에 이 메인 매출장 조회 문제가 쏠쏠하게 자주 냅니다. 그때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매출로 입력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1억 얼마이다. 여기 분기누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월기를 보는 게 아니라 4월부터 6월의 분기누계. 우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니까 우리는 2, 4분기 거겠네요. 그러면 1억 232만 원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537만 원, 합계는 우리 1억 769만 원이다라고 해서 나와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구하고 같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금액은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금 이따 열겠지만 열어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세 표준. 그쵸? 그 금액과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무슨 부분이요? 우리 세액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 매출할 때 부가가치세 발생된 부분. 그러면 그 자리의 금액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에 가시면 뭐가 있을 것이다? 합계라는 자리가 있어요. 합계. 저는 남번호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남번호를 외우시는 게 습관이 되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합계 9번란에 금액과 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세액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합계 9번란에 금액과 세액의 금액이 이 부분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게 다르다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를 맞춰보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일단 같을 겁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걸 열어주십시오. 근데 사전에 이 부분을 무엇한 적이 없으시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한 적이 없다. 나는 이 매뉴얼 닫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대로 그냥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의 조회 기간을 바꿀게요. 그럼 상단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니요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아니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자리에 가셔서 조회 기간 몇 월? 4월. 4 치시고 엔터. 그리고 6 치시고 엔터. 그리고 끝까지 엔터를 쳐서 내려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된 정보가 어디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과세와 영세 자리에 금액이 들어오고요. 자, 합계라고 해서 제가 아까 같아야 합니다. 라고 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두리를 잠깐 할게요.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01, 820이라는 금액,
그리고 5370000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의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같은지 금액 확인해 볼게요. 그럼 요거 테두리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메인 매출장에 입력했던 금액은 102, 320, 000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5370000. 자, 그러면 세액자리의 금액 5370000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 자리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저는 이 자리는 102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2, 320, 00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금액을 봤더니 101, 820, 000이에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다르냐라는 걸 봐야죠. 제가 여기랑 같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누구만 들어온다고 했죠? 네, 그게 기억이 안 나시겠죠? 지금 수업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요 부분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여기에 있는 요 금액과 그리고 요 자리에 있는 요 금액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금액 차이를 좀 잠깐 볼게요. 저는 다르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다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아, 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계산기를 저는 열었고요. 지금 102320에서 101820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끝났을 겁니다.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자, 1억 232만 원에서 마이너스 1억 182만 원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금액이 딱 50만 원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쵸? 50만 원 차이 나는 것까지 정리됐네요. 자, 이유 설명할게요, 여러분. 50만 원 차이가 왜 났냐면요. 저희가 이 자리를 유형을 전체를 놓고 봤잖아요. 네, 유형을 전체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면세가 5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면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안 들어와야 되죠. 저희가 면세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 이 부분은 아예 매출세액 자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매출세액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과세와 누구만 들어오는 자리이다? 소위 말해서 영세만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면세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자리에는 면세로 파는 건 절대 안 들어와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무엇할까요? 계속 다시 부르게 돼요. 메뉴도 닫고 다시 부르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세금 신고하는 신고 서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도 파악을 못 하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로 시작하지만 무조건 같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면세는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할까요, 여러분? 면세가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면세 어디에 모인다고 했나요? 면세 들어오는 자리 있었어요, 여러분. 자, 면세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표명세라는 거 누르게 되면 과표명세 부분에 면세 수익금액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다겠죠.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지금 보세요. 101820 더하기 50만 원 하시면 102320과 같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라는 건 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판매된 금액. 자, 면세라고 하는 건 면세로 판매된 금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건 자격증도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쪽에 실무 경력이 없으면 자격증이 있어야 나 할 수 있어요 라는 표시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격증에서 이걸 맞추라는 시험 문제를 잘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맞추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조회만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회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마다 집계되는 금액들이 다르고 그 집계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합계 금액은 보편적으로 메인 매출장 조회했을 때 분기별 합계와 같아야 된다. 다르다라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라. 아, 면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라. 근데 단순히 면세만 보는 게 아니라 카면도 있었고 현면도 있었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카면, 현면, 그리고 현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우리 면건도 있었죠. 그래서 면세와 관련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 1번에 있는 첫 번째 장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맞춰보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여기 유형별 조회하는 문제를 냈을 때만 이 메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 했습니다. 메인 매출장은 일단 메뉴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대로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